60대 이후 이 세 가지 말을 쓰는 순간 당신의 존엄은 무너집니다. 자식도 당신을 피하게 만드는 말.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한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나은 옷, 자식들을 위한 더 풍족한 환경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온 세월 끝에 인생의 황혼역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나 집의 평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즉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타인에게 존중받는 삶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존엄을 스스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라고 혹은 겸손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내뱉은 그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의존적이고 나약한 사람, 과거에만 갇혀있는 고집, 센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품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우리의 존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세 가지 말 습관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기 위해 함께 성찰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옭아매는 과장된 의존의 말입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혹은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너희들이 없으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사는데 연락도 좀 자주 하렴. 이 말들은 자식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보물인 자식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잠시 입장을 바꾸어 자식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말은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님의 남은 생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엄청난 무게의 책임감과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쇠사슬로 자신의 삶을 꽁꽁 묶어버리는 듯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들은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즐거운 소통이 아닌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부담감이 버거워져서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찾아뵙는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너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셈이 됩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오직 자식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적이지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가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고 나의 기분이 자식의 방문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그것이 과연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표현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존과 부담이 아닌 따뜻한 지지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없으면 못 살아 대신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제 몫을 하며 잘 살아주니 그게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다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훨씬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라는 원망 대신 바쁜데 시간 내서 전화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라며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엄을 갉아먹는 말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단정짓는 자기 비하와 무력감의 호소입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혹은 자식의 생일 선물을 건네며 이런 말을 덧붙이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더 좋은 것 해줄 텐데 미안하다. 이젠 나도 늙고 병들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구나. 이 말 속에는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 또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위험한 말입니다. 자식이나 손주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내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라하게 만들었나 하는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말 한마디가 그 순수한 마음을 퇴색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는 존중과 사랑이 아닌 동정과 연민의 구도로 변질됩니다. 누구도 자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과 오랫동안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비극은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낙인 찍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이나 육체적 건강이 곧 나의 존재 가치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어찌 돈이나 힘으로만 매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지혜와 경험, 자식들의 작은 고민도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저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든든함.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대신 큰 선물은 아니지만 널 생각하며 정성껏 골랐다. 마음으로 받아주렴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물질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깊이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품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비물질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몸으로 도와주진 못하지만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내 편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는 되어 있단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자식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존엄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과거에만 머무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혹은 변화된 세상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이 부족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물론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시절에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소통이 아닌 훈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방식이 옳고
너희의 방식은 틀렸다는 은연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우리와 젊은 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또 그 시절 이야기구나라며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고리타분한 어른으로 치부해버릴 뿐입니다. 이러한 말습관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외로운 섬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과거 속에만 살아가려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멈추고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와 공감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를 훈계의 도구가 아닌 연결의 다리로 사용해 보십시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구나. 나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던 기억이 나네. 너희는 요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구나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에 호기심을 갖고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어른에게는 세대를 초월한 존경과 애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배우고 소통하려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세 가지 말, 즉 과장된 의존의 말, 자기 비하의 말, 그리고 과거에 갇힌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 삶에서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감사와 지지, 그리고 호기심의 언어로 채워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단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언어가 우리를 더욱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책임지며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존경받는 어른의 삶이 되기를 100세 인생 이야기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